조금 이른 나이에 희망퇴직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모든 사원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최근 삼성전자에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고, NC소프트도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던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노조가 강성이라서 희망퇴직을 처리하려고 지금 전체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한순간에 월급이 0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네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만이라도 무급휴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시그널이라도 있으면 대비가 되거나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더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약간 간접해고나 퇴사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퇴사나 이직 아니면 사업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만한 진짜 월급이 0원이 되면 어떤 현실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축과 부업을 해왔던 게 이럴 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약간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평상시에도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해서라도 저축은 항상 60% 이상은 꼭 해왔고 신혼 초기에도 70% 정도까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축했던 돈은 그 구매력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현금 흐름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당장 돈을 쓸 수 있는 교환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당장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왜냐면 저축한 돈은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찍이 퇴근하고 부업도 시작을 했었어요. 부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정리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저축 플러스 부업으로 만든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월급이 없어도 생활하는 거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하고 있던 부업에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어서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전에 그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거나 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에요. 이 경제적 에어백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 곱하기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이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는 이 식을 보고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위기가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직장을 구하는 시간을 미리 퇴근 후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진짜 위기가 오고 느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에어백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수능 1번 문제도 못 풀고 있어서 그 문제를 풀라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것과 같은 것처럼요. 그래서 미리미리 경제적 에어백도 만들어 놓고 다음 직장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아까 말한 심리적 위축이 생기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행동에 엄청난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부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월급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따박따박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부업과 같은 사업 소득은 당장 다음 달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나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리스크 있는 행동이 크게는 자신의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아주 작게는 어떤 외식, 비싼 외식을 하는 것도 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약간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일 정도로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생활 비용까지도 최대한 변동을 없애려고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집에서 먹고 커피 같은 것도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무조건 먹으려고 하고 있죠. 평상시에 했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월급이 0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크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비를 해도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커피 마시고 외식하는 비용이 되게 가벼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또렷한 목표에 따라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월급이 0이 되면 그 또렷한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워진 상태이고 그 리스크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도전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즉
월급이라는 안전마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도전해서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령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자영업자 폐업률 80% 이상 육박, 카페 창업의 현실처럼 평상시에는 저와는 관련 없는 뉴스나 콘텐츠들이 이제는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퇴사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으로 더 눈에 가기도 하고, 실제로 조금 알아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메가커피나 백다방이나 컴포즈를 알아보니까 10평 정도 매장을 만드는데 한 7천만 원에서 부대 비용, 키오스크나 전기 증설, 외관 공사 등을 포함하면 약 1억은 거뜬히 넘어가고,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투자해서 얼마나 벌까 싶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메가커피 가맹점 평균이 3억 5천 정도, 그리고 다른 컴포즈나 백다방 또 한 3억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월세, 전기세, 수도, 가맹비, 인건비 등을 빼면은 한 월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남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보이시는 것처럼 요즘 저가 커피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카페가 너무 많아서 매출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 7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하면은 이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프랜차이즈 카페에 전부 투자할 생각하니까 솔직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알바를 해본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을 해본 것도 아닌데, 프랜차이즈 교육 받으면 괜찮다 이런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넣는 게 조금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후에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쪽으로 가려면 그 전에 알바라도 아니면 작게라도 운영해 보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사하고 지른다는 건 진짜 도박이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30대 중반은 생각보다 진짜 젊은 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 되면 회사에서는 오래 하신 분들은 과장급 아니면 대리급이라 후배들도 많고 선배들이랑도 거리낌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도 확실히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니까 누구한테도 혼나는 일도 적어지고,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는 젊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워낙 후배가 많다 보니까. 근데 회사 밖에서 사업소득으로 60살까지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25년이나 남았고, 확실히 회사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린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30대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다들 아시죠? 저는 이걸 조금 진짜라고 믿는 사람인데,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기도 하고 퇴근 후 3시간, 많게는 4시간을 1년 반 정도 넣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했고 앞으로 7년 반을 지금 퇴근하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지속한다면 충분히 자발적 퇴사나 아니면 편안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제가 퇴사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받는 게 아닌, 회사를 다닐 때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먼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채널에도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 볼 예정이니 미리 구독하시면 아마 나중에 초기 멤버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